안녕하세요. 바둑 레시피의 정다운입니다. 흔히 노래를 부를 때, 듀엣곡을 할 때요. 남자와 여자가 목소리의 조화가 굉장히 잘 맞는다면 그 곡은 상당히 듣기에도 편하고 좋게 느껴지죠.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둑의 돌들이 높낮이가 맞게 잘 두어진다면 훨씬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다음 행마하기도 편리합니다. 오늘의 레시피는 고저장단을 맞추어라인데요. 그냥 한 수 한 수 좋은 수만 두는 게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고저장단을 맞추고 나면 다음 수도 훨씬 편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침입수단도 없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레시피 만나러 가볼까요? 네, 앞서 얘기했듯이 바둑에서 고저장단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돌의 모양을 좋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행마를 용이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장면도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백이 둘 차례인데요. 좌변을 퀴어가고 싶은 모양이죠. 백은 A나 B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A를 두어 볼까요? 보기에는 집을 많이 지킨 것 같이 보이지만 이쪽에 침입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러 와도 흙은 붙여가는 수가 있죠. 백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 세 점은 잡았지만 백돌 한 점이 잡히게 돼서 오히려 흙집이 더 크게 난 결과가 되었네요. 네, 지금은 흙을 봉쇄하는 수단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붙이는 것도 어느 한쪽을 젖히고 단수치고 있게 되면 이건 역시 백 A가 흙돌에 너무 붙어 있죠. 이것도 백이 망한 결과입니다. 물론 흙은 당장 이곳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맛을 노릴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곳에 두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정도로 뛰어온다면 백도 이렇게 계속 넓혀가겠죠? 하지만 이것은 꼭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어깨에 짚는 수단들이 남아 있습니다. 밀으면 늘고 또 밀어도 늘어서 백 한 점이 너무 이상한 곳에 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낮은 곳에서 계속 낮게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으니까 다음 행마가 신통치가 않네요. 그렇다면 한번 B로 높게 두어 보도록 할게요. 이 수는 낮게 있는 백돌을 높게 고저장단을 맞춘 수인데요. 이렇게 흙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는 차단이 가능합니다. 흙이 이렇게 나오려고 해도 이렇게 끊는 수단이 남았죠. 흙도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사는 수를 강구해야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에 철벽이 생겼기 때문에 백은 이후에도 계속 집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 들어올 수는 없고요. 일단 아까처럼 그냥 한 칸을 띄워볼까요? 그렇다면 백은 똑같이 이렇게 계속 키워가겠죠? 아니면 먼저 이곳을 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받아두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아까 A 곳에 두었을 때는 어깨 짚는 수가 너무 통렬했죠. 하지만 지금은 마땅히 삭감을 해오는 모양이 나오질 않네요. 이렇게 고저장단을 맞추고 나니까 침입 수단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행마도 훨씬 편하게 할 수가 있죠. 네, 음악의 멜로디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둑에서도 고저장단을 맞추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고저장단을 맞추는 일은 다음 행마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장면등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지금 흑돌 차례인데요. 흑이 어느 곳은 두어야 하는데 A와 B 중에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좌우 동형은 중앙이 급소라고 했으니까 B의 곳을 더 볼까요? 네, 이렇게 두면 백은 A로 눌러갑니다. 이렇게 한 칸 띄워두고요.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되겠죠? 네, 여기서 많이 나오는 상용수단이 있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이곳을 하나 끊고요. 붙일 때 위로 단수 치는 것이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요. 만약에 이곳을 이렇게 때린다면 이쪽까지 단수를 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백이 좋은 모양이고요. 만약에 이곳을 잇는다면 지금은 이렇게 살려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흑이 늘고 백이 막을 때 이렇게 막는 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백은 백도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함이었는데요. 또 잡아야 하는데 그때 또 이쪽을 똑같이 두면 됩니다. 하나 단수 쳐놓고 이렇게 교환이 되고 나니까 흑이 집이 넓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백이 2점을 버리면서 외세를 충분히 얻었고, 그리고 B의 곳이 너무 좁은 곳에 가 있죠. 중복이 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흑이 대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B의 곳은 높낮이를 생각 안 한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은 수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이 눌러오면서 중복이 되었죠. 지금은 B의 곳이 아니라 A의 곳으로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 정도로 지켜둘 텐데요. 그럼 이쪽을 또 선수를 하고 그때 B의 곳에 두는 것이 정답입니다. A의 곳으로 한 칸 높게 두어 놓은 다음에 이 B의 곳을 두고 나니까 돌들이 안성맞춤이 되었죠. 이제는 백에게 눌리지도 않고 중복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네, 그림을 통해 봤듯이 이렇게 고저장단을 맞추고 나니까 중복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고 낮게만 두었더니 중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저장단을 맞추는 일,
꼭 중요한 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둑에서 고저장단을 맞추는 것은 포석에서 나오기 쉬운데요. 사선에 두는 것을 높게 두었다고 해서 고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선을 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선과 사선을 좀 조율을 맞춰서 행마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죠.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으면 다음 행마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을 경우 자기 집에 침입수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현재 포석 진행 상황인데요. 좌귀 쪽은 낮게 두었고요. 우귀 쪽은 사선으로 높게 두어간 장면이죠. 왼쪽부터 살펴볼까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행마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그냥 이렇게 낮게 두는 것은요. 백이 이렇게 들어가기만 해도 이것은 공격이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쉽게 타개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침입수단도 남아있고요. 이것은 흙이 양쪽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건데요. 백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냥 위에서 어깨 짚어가는 수들도 가능합니다. 백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눌러가서 이제 외세를 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침입 수단이 남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게 두어간 것이 잘못된 지킴이었을까요? 네, 지금은 이렇게 낮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돌과 이 돌이 전부 삼선에 낮게 있기 때문에 변 쪽에서는 높게 두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백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지금은 이렇게 붙여서요. 붙일 때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하죠.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면 백이 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백이 이곳을 침입하는 수는 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그냥 한 칸 정도 띄워두고 이렇게 지키게 된다면 양쪽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만히 이렇게 지켜두면 어차피 백은 한 번 더 뛰어나가야 하는데 그때 손을 빼고 다른 곳에 둘 수도 있고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한 수로 전부 집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됐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집을 지을 수는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두어서 고저장단을 맞춤으로써 좀 더 포석을 잘 짜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엔 오른쪽 모양을 볼까요? 아까와는 달리 삼선이 아니라 사선으로 지켜둔 모습인데요. 이런 모양에서는 어떻게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높게 두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면 붙이는 것은 차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늘기만 하더라도 백이 머리를 쏙 내민 모습이죠.
백은 이쪽으로도 가능한데요. 뛰어나오면 같이 뛰어나와서 이건 역시 쉽게 타개가 되었죠. 만약에 이곳을 두어 놓고 흙이 이쪽을 지켰을 때 이때는 또 이쪽을 들어가는 수도 가능하죠. 흙이 지켰지만 계속해서 침입수단이 남은 모양입니다. 그러면 흙돌도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좀 곤란해졌네요. 네, 지금 역시 어느 한쪽이라도 확실하게 지켜두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낮게 두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백이 들어오는 것은 아까 살펴보았던 모양과 같이 이렇게 끊어두면 그만이고요. 높게 들어온다면 가만히 귀를 지켜두고 이렇게 띄워두기만 하더라도 흙은 양쪽을 지켰기 때문에 만족입니다. 이렇게 고저당단을 맞추지 않으면 침입수단이 남기 마련인데요.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지켜두고 그리고 그 다음 획마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게 두어 있는데 계속 낮게 두면 침입수단이 남고 그리고 높이 있을 때도 계속 높이 두게 되면 침입수단이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고저장단을 맞추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셨죠? 계속 고저장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고저장단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도를 볼까요? 네, 지금 흙돌 차례인데요. 백이 이쪽을 지켜온 장면인데 흙은 A나 B를 선택해야 되겠죠? A도 정석이고 B도 정석입니다. 하지만 정석을 외우고 잊어버려라 라는 말을 읽듯이 주의 상황에 맞게 두어야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는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수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B로 어깨를 짚고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선수한 다음에 백이 이쪽을 한 칸 뛰어 나간다면 백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네요. 이것은 너무 흙이 눌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B로 두었을 때 반발하는 것은 이렇게 뚫리는 것이 너무 통렬하고요. 네, 이건 흙이 안 되겠고요. 그렇다면 A의 두 칸 벌림이 잘못된 것일까요? 네, 지금은 B로 두어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지금은 백이 활용수단이 없는데요. 이렇게 붙여와도 치받게 되면 백이 한 번 더 둬야 되기 때문에 흙이 선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가는 수가 가능하죠. 백이 그냥 한 칸 뛰는 것은 역시 이런 정도의 어깨 짚음만으로 백 세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 두려워할 것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수인데요. 이것은 감수해야겠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한 칸 띄어서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수도 가능하겠네요. 백의 외세를 지우는 데 성공했으니 이 정도는 백에게 내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으로 살펴봤는데요.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고 낮게만 두니까
상대방에게 눌려서 백에게 엄청난 세력을 허용했죠. 상대방이 집을 넓혀갈 때, 이때에도 고저장단을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명심해 두세요. 네, 지금까지 고저장단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통 고저장단을 맞추는 일은 포석에서 나오기 쉽기 때문에 저는 3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고는 4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선과 4선을 정말 잘 조율해서 두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저장단을 꼭 맞춰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다음 행마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고저장단을 맞추지 않으면 상대방의 침입수단이 남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눌리기 쉽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의 레시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